아름다운 유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이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TV 홈스쿨 살롱 김은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따윈 필요 없어를 외치던 과학자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허니문 이펙트 읽어볼 건데요. 유튜브에 책추남 TV에 이 책추남이 읽어주셨는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건데, 이 브루스 립튼 박사님은 원래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책의 저자네요. 그래서 주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유전자가 아니라 믿음과 환경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책을 통해서 일깨워왔고, 허니문 이펙트가 요즘 최신작인데 믿음의 생물학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연인, 부부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책이라고 합니다. 특히 허니문 이펙트에서는 박사 자신이 가정불화와 이혼, 그리고 평생의 짝을 만나기까지의 경험담을 통해서 고전 물리학의 신봉자이자 회의론자였던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허니문 이펙트의 부제가 사랑 따윈 필요 없어를 외치던 한 과학자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 같아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저는 워낙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그리고 일상이 교육이다 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 파트의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본문 136페이지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교과서가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말도 있지만 행동도 있다. 최면 상태와도 같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동시에 유심히 관찰하고 흉내내기까지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의식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모델이 되는 부모의 행동이 바람직하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부모의 행동이 그리 좋지 못하다면 아이들의 삶 또한 바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비슷한 침팬지도 관찰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2년 동안 교토대학의 주요 연구팀에서 암컷 침팬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 암컷 침팬지에게 다양한 색의 일본 글자를 가르쳤고, 침팬지는 컴퓨터 스크린에 특정한 색깔의 글자가 번쩍이면 바로 그 색깔의 스위치를 누르도록 배웠다. 맞는 색을 선택했을 때 컴퓨터에서 작은 동전이 나왔다. 그러면 침팬지는 그 동전을 자판기에 넣어서 원하는 과일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실험 대상이었던 암컷이 새끼를 낳게 되어 새끼를 품에 안고 다음 과제를 계속 수행했다. 하루는 연구팀을 경악시킨 일이 일어났는데 어미가 과일을 가지러 간 사이 새끼가 실험 컴퓨터를 작동시킨 것이다.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자 새끼는 정답의 단추를 눌렀고 상으로 나온 동전을 가지고 어미를 따라 과일이 나온 자판기로 갔다. 연구팀은 새끼가 어미의 적극적인 가르침 없이도 오직 관찰만으로 그 복잡한 기술을 익혔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부모의 행동이 모범적인 가정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학대와 폭력, 알코올, 약물 남용이 빈번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암담한 미래의 예언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그 재택학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집이 더 위험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어른아이라고 그러죠. 어른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그러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부모들은 아이들과 오래 함께 할수록 감정 조절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배웠던 대로 이렇게 폭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이 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생각해보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결혼 생활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지 말이다. 저 자신도 자유롭진 않네요. 워낙 많이 싸우고 살아가지고요. 물론 누구나 난 달라. 난 절대로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 라고 강하게 말한다. 하지만 이 바람직한 소망은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은 부모의 행동에서 보고 배운 대로 우리 행동을 이끌어 가려 한다. 사람들은 때로 잠재의식이 이렇게 프로그래머 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어도 끝끝내 부인한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빌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여러분은 빌도 알고 빌의 아버지도 알고 있다. 하루는 빌이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는 지나가는 말로 빌, 너희 아버지랑 진짜 많이 닮았어 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10중 8구 빌이 격렬하게 화를 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랑 닮았다고?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난 아버지랑 전혀 다르다고 라고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걸 다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만 빼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야기의 빌이다.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의식은 졸음에 빠지면 현재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게 되고 그러는 사이 잠재의식이 의식의 자리로 끼어든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을 통해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타파가 유도되어 잠재의식으로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언제쯤 끝날까? 아이가 6, 7세쯤 무렵이 되면 뇌는 충분히 발달해서 서서히 고출력 주파수인 알파파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알파파는 차분하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나오는데 드디어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자아라는 관념이 생기기 시작한다. 앞서 예를 든 K마트 이야기로 가보자. 생떼를 부리던 아이는 10살 정도가 되었고 뇌에서는 알파파가 주로 방출된다. 이때쯤이 되면 아이는 넌 그 장난감을 가질 자격이 없다 라고 꾸중을 한 아버지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는 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자신을 납득시킨다. 나 때문에 쇼핑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빠가 화가 났어. 안 그래도 아빠는 쇼핑하는 걸 싫어하는 데다 얼른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서 축구를 보려고 하셨잖아.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난 지난주에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이미 받았는걸.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관계를 잘 지각하고 차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이성적 사고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프로그램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나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5세 이전 의식적 사고가 가능한 지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이 일화에서 5살 아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글자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고 10살 아이라면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의식적 사고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전에 이미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을 것임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허니문 이펙트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6세 이전에 받아들인 생각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나 바람,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생각들은 부모님과 친척, 형제 자매 등을 관찰하면서 잠재의식에 입력된 것이다. 그 이미지들이 현재의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준다. 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관계를 맺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늘 불행한 관계를 반복하는지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가정에나 크고 작은 문제거리는 있기 마련이고 매사에 훌륭하고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잠재의식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램부터 삭제해야 된다. 아들러도 아이들이 4세 이전에 열등감까지도 모두 이 가정과 부모들 밑에서 다 형성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리고 잘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했는데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네요.
부모가 최초의 교사라는 건 정말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프로그램이네요. 열등감이나 폭력성, 피해망상과 같은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삭제하지 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괴물로 변해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괴물입니다. 우리가 저게 정말 인간이야? 싶을 정도의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브루스 립톤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 잠재의식, 부정적 잠재의식을 지우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140페이지부터는 잠재의식 프로그램 하기라는 본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이 연구를 하기 이전부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를 돕는 일이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생생하게 시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수년간에 걸친 경험에 의해 마거릿과 나는 예전에 들었던 그 말들이 모두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네,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를 돕는 일이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이 북튜버 그룹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엄남미 작가님 미라클 맵이나 해피나우 등에서 엄청나게 요즘에 강조를 하고 계시고 저도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시 본문 읽어보죠. 소망을 뚜렷하게 인지한다. 실질적으로 내 소망과 내 삶의 목표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적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머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하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더 리치에서도 그렇게 묻고 있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에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에 그릴 때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원한 걸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 사랑스러운 반려자 마거릿의 조언대로 마거릿은 조심하라는 문구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다음과 같은 문구로 바꾸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이제 여러분이 맺고 싶은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희망사항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자.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세할수록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식이 창조의 리스트를 엮어나갈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묘사하지 않고 남겨둔 부분은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 채워넣는다는 점이다. 여지를 남기면 자신의 뜻과는 달리 부모님이나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가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는 관계의 모습이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희망사항 목록은 최대한 세밀하게 적는다. 이야기했지만 희망사항이 디테일하면 자신에게도 좋고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주려고 하는 우주에게도 좋다.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우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는 걸 좋아한대요. 매우 낭만적인데요. 뭔지 모르게. 나는 멋진 관계를 원한다 라고 적는 대신에 오감을 동원해서 이미 그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듯 생생하게 적는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이죠. 그 느낌. 비가 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미 비를 맞고 있다라고 느껴라. 이게 바로 그 절대 기도의 비밀이다라고 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었죠.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도. 나는 멋진 관계를 원한다라고 적는 대신에 오감을 동원해서 이미 그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듯 생생하게 적는다. 무엇이 보이는가? 느낌은 어떤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를 들어보자. 나는 나를 배려해주고 마음이 넓고 외모가 매력적이며 지적인 나의 반려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웃음이 넘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와 흥미를 공유합니다.
항상 행복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글로 적고 말함으로써 의식과 잠재의식 모두에서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여러분이 꿈꿨던 바로 그런 관계가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무 낭만적인데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을 검토한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짝의 특징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모른다. 이런 무의식적 행동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을 밀어낸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이 서로 애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상냥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의식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 동안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운 잠재의식은 실제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낸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혹 자신이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생긴다. 의식적으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는 그렇게 괜찮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다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7세 이전이고 더구나 성격의 상당 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형성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일단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면 쉽다. 우리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의 자동 시스템이 담당하기 때문에 삶에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은 잠재의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돈 문제로 고생하며 산다고 하자. 그 이유는 상당수의 재정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어릴 때 잠재의식에 박힌 돈관념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수지 오먼은 그녀의 책 경제적 자유를 위한 9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돈에 대한 관념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그릇처럼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진다. 저 이거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오먼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늘 불쌍해 보이는 까닭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돈이 부족해서였다. 오먼은 우리 집에서 돈은 긴장, 걱정, 그리고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부자가 된 오먼이 그랬듯 여러분 또한 최악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돈에 관한 잠재의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관계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다. 돈이 당장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그 부분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쉽게 얻어지는 것은 잠재의식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과가 없는 것,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저항하기 때문이고 이 부분의 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을 억지로 좋은 부분, 나쁜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받아들인 메시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요즘에 이 말이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하네요. 그 메시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 굳이 예전에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들을 곱씹으며 시간 낭비하지 말자. 특히나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해묵은 감정을 되살려 고통을 더하기만 한다. 오로지 현재 나의 소망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의 습관들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재차 강조하지만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중이라면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은 꼭 확인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이야말로 허니문 이펙트를 창조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구체적인 메시지. 나는 책 읽는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